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 댓글이 달렸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7K, 28K까지 과연 비트코인이 갈까요? 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요 메디블럭 21선 깨진 것 같고 도지는 피보나치비를 0.618 깨진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가능하시면 견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자, 사실 이거를 제가 뭐 맞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일주일 뒤에 갈지 2주일 뒤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당연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결론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황동규 씨, 이분이 이제 결론은 본인도 모른다는 뜻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모른다 하고 이 방송을 끄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적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로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달러 인덱스, RSI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7월 12일 날 방송에서 제가 이 도미넌스가 주춤하면서 잠깐 샜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면 그냥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잠시 주춤하고 그냥 위로 올리는 모습 보여줄 수 있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4030 지지 못하고 지금 보셔도 요 주황색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계속 횡보 중이죠. 여기서 지지 받을랑 말랑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한번 매도 터지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맞죠? 밑으로 떨어져서 3650에서 3700 사이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횡보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맞을 때마다 지금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맞죠? 횡보를 계속하면서 도미넌스 올리면서, 재밌는 거는 다른 이클 모든 코인을 다 밑으로 쏟고 있죠. 그쵸? 자, 한번 볼까요? 밑으로 얼마나 쏟았는지. 자, 다른 알트들은 다 계속 쏟게 하면서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계속 올렸다 내렸다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게 하면서 나머지 알트들은 다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알트들한테는 뭐 그게 지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증가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사실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은 알트들한테는 뭐 단기적으로 안 좋겠지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뭐 어디까지 간다라는 예측은 못 하고요. 일단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 지지를 어디에서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지할 것 같아서 위로 올렸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스탑로스 거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러다가 뭐 일로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잡으면 돼요.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인다. 자, 근데 보시면 이 비트코인 이 달러 인덱스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요 7월 10일 날 위로 올릴 거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다시 단기 반등 위로 올리면서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여기 이후에 분석은 안 했지만 어떻게 올렸습니까? 정말 크게 올렸죠.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냥 제가 언론 얘기는 절대 잘 안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GBTC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이 해제되면서 달러 가치, 현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보시면 이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트코인 크게 떨어졌죠. 맞죠? 네. 그런 어떤 분석 관점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RSI인데요. RSI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RSI가 보시면, 사실 이 분석은 제가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일본 관점에서 RSI가 보시면 비트코인은, 자, 이쪽 부분에서 여기에서 저점을 한번 갱신했죠. 그러면 저점 갱신한 부분, 그러니까 요 저점 갱신한 부분을 이제 RSI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RSI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RSI가 자, 이게 언제죠? 대충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RSI를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여기를 터치했죠. 그쵸? 자, 만약에 이게 28이나 27을 간다 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냐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는데 RSI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한 어떤 케이스거든요. 근데 항상 저점은 저점은 새로 경신하면서 RSI는 위로 올라가는 게 상방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점을 자, 여기서 만약에 27K와 28K까지 가면 저점을 또 갱신하는데 RSI는 이미 여기에 지금 갱신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 RSI 상방 추세선에 터치했죠. 사실 이런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27K, 28K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RSI 때문이에요. 근거는 RSI 때문이에요. 그래서 5월 19일부터 쌓아온 요 RSI를 27K, 28K가 되면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7K, 28K가 될 수는 있지만 RSI 추세선을 이렇게 못 그리고요. 길게 봐야 된다. 긴 관점을 봐야 된다. 한마디로 얘가 무너지고 RSI를 어떻게 그린다? 만약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된다. 좀 더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왜냐면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RSI가 지금 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연말에 돼서야 조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관점은 27K, 28K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길게 상방 관점을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 치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짧게 짧은 관점에서 연말 상승 마지막 최고점 찍고 이제 내려온다 라는 어떤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도미넌스 달러 차트 기반해서 이제 여기에서 달러가 내려와 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면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달러 그림 자체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요 다시 한번 요 삼각 그 수렴 차트를 들어왔기 때문에 요 원데이 차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요 장대 양봉 보이시죠? 요 양봉의 의미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다시 삼각수렴 차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엔딩 다이곤을 어디서 맞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 여러가지 어떤 그런 악재를 통해서 여기서 맞고 이제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이때가 아마 18일, 19일 거예요. 자, 한국 시간 18일까지니까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이 19일까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가장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등만 반등만 치다가 이제 그럴 수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달러 인덱스 차트만 봤을 때는 3630까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도미넌스가 차트가 제가 여기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도미넌스가 오르겠죠. 그럼 여기서 크게 올랐다가 흐르면서 다른 알트들을 상승시켜주면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27K, 28K 하락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업비트 기준에서 3650에서 3700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27K, 28K까지 하락하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RSI 상방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럼 장기적으로 상방은 확실한가? 자,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 스톡 투 플로우라고 이제 저저번 영상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 과연 이제 요 스톡 투 플로우
그러니까 과연 이 비트코인 시장이 확실히 오를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 플로어가 이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떤 관점인데, 보시면 요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아주 크게 최고치를 오를 거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것도 자 이것도 어떻게 그리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보는 관점이 맞죠. 그래서 연말에는 뭐 최고치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 RSI가 이렇게 되면 길게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스톡 플로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최고치 찍고 떨어지는 그림이 맞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방이 확실하다고 하면 얘가 그냥 차트를 벗어나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요 그 자금 흐름 대비 요 프라이스 가격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틀렸기 때문에 저는 하방은 아예 염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 장기적 상방 관점은 아무튼간에 RSI는 지금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블록과 도지코인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요 메디블록 21 이평선이 뚫어졌다고, 요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래 꼬리를 이렇게 그린 입장에서는 20 이평선을 뚫었다고 아직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커플링 되는 코인도 무조건 봐야 되는데, 보시면 메타디움 21 이평선이 이미 117원이죠. 그래서 이 커플링 되는 코인까지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디블록은 상대적으로 지금 메타디움보다는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한번 볼게요. 도지코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에선 이쯤에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피보나치 비율, 자 피보나치 비율 입장에서 0.786 까지는 아직 0.618 떨어지고 0.786까지 갔는데, 사실 18을 뭐 제일 안 좋은 사인이 뭐냐면 요 1에서 0.786 여기서 그 상승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1파라고 보지 말고 그냥 A파 만들려는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냥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도지코인 자체가 엘리엇 파동이 맞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아무튼 A파로 보든 1파 끝 그리고 이제 2파 조정으로 보든 아무튼 상승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염두 안 해주셔도 되고, 너무 우려는 안 해주셔도 되겠는데, 확실한 거는 요 비트코인이 지금 요 동향성 자체가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차트가 오른 것을 보아해서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확실히 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도지가 쌍바닥은 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은 안 이루고 여기에서 확실한 A파 맞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림이 확실히 괜찮으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어떤 추세가 그게 더 짜임새 있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짜임새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달러 인덱스 차트,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RSI 상방까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통틀어 좀 종합을 해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 드리면 27K, 28K까지 갈까요? 결론은 모릅니다. 대신 시나리오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단기적인 시나리오 입장에서는 보시면 네, 여기에서 지지 못 받는다, 떨어진다. 여기에서 지지 받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이제 매수 및 매도 들어가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이클이라든지 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코인, 메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 매도는 언제 해라? 이거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해라. 그리고 다시 이때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해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이 영상을 다 길게 지금까지 좀 길게 다 보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장 큰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좀 중요한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안 할까 했는데 좀 고심 끝에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는 얘기인데, 보시면 요 ABC 라지 A파 맞고 제가 B파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B파가 일로 떨어질지 일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차트가 보입니다. 자,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복합 조정 및 뭐 혼합 조정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엘리엇 파동의 뭐 2파 조정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삼각 수렴 차트라고 그냥 대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혼합 조정을 많이 하는데, 혼합 조정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삼각 수렴 차트도 있고 뭐 ABC 차트가 다 이제 혼합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어떤 의미인 건데, 자, 이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패턴 한 가지 가져가겠습니다. 요 W, X, Y, X, Z 패턴인데, 이 패턴이 지금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WX 이런 관점으로 좀 길게 이제 비트코인 횡보를 치면서, 뭐 얘가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요 Z 차트가 길게 가면서 횡보하면서 여기에서 1, 2, 3, 4, 5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이유가 몇 가지가 되지만, 일단은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요 복합 조정 파트까지 차트까지 좀 보고 있는 어떤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일로 떨어질지는 아직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요 Z 차트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Z 차트가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되는지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복합 조정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요 삼각 수렴 평행 채널 수렴 차트와 라지 ABC D2 차트가 물려 있다고 해서 요 복합 조정인데, 지금 보시면 복합 조정으로 가고 있는 거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확실한 거는 1, 2, 3, 4, 5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근데 이제 27K, 28K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라는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메타메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메디, 도지, 이클까지 이렇게 썸씽까지. 썸씽 오늘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인트 트레이더였습니다.